세력 캔들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종가, 중심가, 시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캔들이 어느 구간에서 위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을 설정하고 이평 종류를 지수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2년선까지 설정을 하고 지수로 바꾸어 줍니다. 돌파의 타점을 좋아한다면 종가, 눌림을 공략하겠다면 중심값과 시가를 이용하면 되겠죠. 가격 이동 평균선을 설정했다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구간은 2년선이 가장 아래에 있죠. 그리고 1년선, 6개월선, 정배열 상태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역배열 상태죠.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구간은 역배열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역배열을 회복하죠. 여기도 역배열을 회복한다. 정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고가권에 따라 붙기보다 역배열 상태의 세력 캔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가격 이동 평균선을 관여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런 구간에 세력 캔들이 있고 거래량이 있다면 미래에 이런 매물대 돌파를 했을 때, 꼬리 돌파를 했을 때 돌파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세력 캔들이 있고 세력 캔들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매물대 돌파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캔들의 몸통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1,500원, 1,550원 꼬리를 하게 된다면 1,620원입니다. 돌파를 할 때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돌파를 하고 타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을 공략한다면 눌림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 캔들이 있는 종목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발생이 된다면 미래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힌트가 되기 때문에 단타, 스윙, 중장기 포지션이 다 겹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진입을 한다면 1년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상승 파동을 대략 50% 정도까지 먹을 수 있고 2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의 상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눌림을 공략했다면 40% 정도의 상승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정배열 확장 구간에 세력 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승의 폭을 대략적으로 100%로 잡고 100%도 2배의 시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꽤 많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 붙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에도 상승폭이 꽤 괜찮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진입을 해서 물려버리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을 노리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현재 구간을 해석해 본다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완벽한 역배열 상태는 아니지만 일부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죠. 이평선에 관여하는 캔들과 거래량, 기준이 되는 캔들, 세력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구간이고 여기도 할 수 있었던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여기 구간보다 이 구간이 진입을 했을 때 불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잡는다면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강한 상승의 힘이 있다면 더 많은 상승도 할 수 있지만 눌렀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며칠 지켜본다면 주가의 조정 상태를 확인하고 종가 지지를 잘 받는다면 조정의 힘이 강한 종목일 것이고 중심값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완벽한 역배열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금일 캔들이 갭으로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고 갭의 시가를 돌파해야 이 종목은 상승을 할 것이고 여기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갭을 띄운 캔들이 있고 돌파를 시도하려 했으나 밀려버렸죠. 여기서 매수했을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종목이 여기 중심값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중심값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배열 구간을 회복하려는 캔들이 보입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세력의 캔들이 있죠. 이렇게
갭을 띄운 캔들도 세력의 캔들이라 부릅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세력의 캔들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 여기 기준이 되었던 캔들의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중심값도 지키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단기적으로 중심값 정도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 따라 붙는 위치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도 역배열 상태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파동이 나오고, 역배열 상태에서 진입을 했을 때 괜찮은 결과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간이죠. 역배열을 회복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정배열 확장 후 다시 일부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로 전환이 된 구간입니다. 차트를 크게 펼쳐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여기 구간에서 역배열이었지만 크게 시세가 난 종목은 아닙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정말 시세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도 관심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과 과거 구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주가가 매물대에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인 파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대에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으로 눌림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배열 구간이 정배열 확장 후 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주가가 돌파를 하려 했고,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매물대 상단 부근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탈만 없다면 상승의 종목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과거 역배열을 회복하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력의 캔들이 있고 2년 이평선인 48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과 동일한 위치는 아니지만 2년선의 지지를 잘 받아 주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가격 이동 평균선에 수렴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현재는 과거보다는 조금 불리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를 회복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승을 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배열의 상태가 수렴이든 확장이든 과거에 준비가 된 차트라면 이평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과 세력 캔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과거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매매는 차트를 많이 보았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